네, 안녕하세요. 지비투자자문 마경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좀 크게 영향을 준 미국 연준 FOMC 미팅이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연준 미팅 때 50bp 금리 인상하고 또 6월 1일부터 연준의 대차 대표를 좀 축소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월 FOMC 미팅이 금융시장, 즉 주식과 채권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오늘 좀 제가 그 부분 저희가 지비투자자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이번 주에 0.5를 올려서 현재 FRB 금리가 0.75가 됐죠. 0.75가 됐는데 금년 말 내년까지는 이 연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본다고 하면요. 지금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금리 선물에 반영되어 있는 연준이 얼만큼 금리가 올라갈지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보시면은 금년 말 2022년 금년 말까지 현재 예상되어 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5에서 2.75까지 금리 인상, 연준 금리가 올라갈 거라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연준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이 검정 색깔이 연준 금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3.5까지 보이죠. 그래서 현재 내년도는 FRB 금리가 아마도 내년 후반에는 3.25에서 3.5까지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연준이 3월 달에 0.25 올렸고 이번에 0.5를 올려서 현재 얼마죠? 0.75인데요. 이게 금년 말 정도 되면은 2.5 내지 2.75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좀 더 올라가서 아마도 한 3.25에 내지 3.5%까지 올라갈 거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비투자자문도 뭐 이 정도까지는 연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마도 내년 한 중반, 20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 또는 내년 후반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 같냐면 한 3%대 초중반까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준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은 뭐 채권 시장부터 보면 채권 시장은 결국은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라가게 되면 미국 채권 시장의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론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뭐 오늘 현재 한 3%까지 올랐는데 아마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년까지 더 올라갈 거로 전망하는 이유는 한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큰 이유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보면은 이번에 연준 금리 인상이 지금 두 번째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언제까지요? 내년 중후반까지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렇게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딱 처음 두 번째를 한 상황이죠. 과거 예를 봤을 때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초기에 미국 국채 시장 금리가 꼭지를 찍은 적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 전체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미국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냐면 한 절반 넘었고 한 4분의 3 시점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정점을 찍는다는 게 과거의 통계입니다. 지금 여기가 JP 모건 자료인데 여기 있네요. 미국의 10년만 국채 금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의 50에서 한 75% 정도 된 시점에 피크를 찍는다. 그러면 시점적으로 내년 중후반 정도에 만약에 연준 금리 인상이 완료가 된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내년 한 초반 정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 국채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의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은 현재 긴축 정책이 우리가 이제 요번에 FOMC 미팅이 두 가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50bp 금리 인상을 한 얘기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6월 1일부터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앞으로 이제 축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연준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한다는 거는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뭘 보유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트레저리, 국채와 MBS, 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향후 한 2년 동안에 2, 3조 달러 정도를 줄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국채 보유 물량을 줄인다는 거는 국채가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연준이 더 이상 국채를 이제 더 이상 순매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오히려 순매도 측면으로 점적으로 순매도 세력으로 간다는 거고, 적어도 순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금융자산의 가격이 결국은 supply and demand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처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FRB, 연준이 사주는 걸 것이고, 근데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당분간 안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외국의 중앙은행들, 센트럴 뱅크인데요. 그러면 각국의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인데, 문제는 이번 사이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각국 모두 다 사실은 이제 그 나라 모두 다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 이외 여타 국가에서도 비록 미국 국채 금리가 3% 넘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할 매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본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제 상대적으로 민간 섹터에서 그러면 연기금에서 이제 3% 넘으면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만약에 더 불거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미국 국채를 민간 연기금에서 단순히 금리가 3% 넘었다고 해서 매수를 하기는 좀 쉽진 않은 국면이다. 좀 얘기 좀 길었는데요. 결론은 이 QE 정책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연준이 더 미국 국채를 이제 더 이상 순매수를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매수가 감소를 하면 어떻게 수요는 일정한데 매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채권의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내년 중반까지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FOMC 미팅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 금리 전망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주식시장 말씀 좀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축소하게 된다. 뭐 결론부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주식 좀 쉬운 말로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여기 파란 색깔이 미국의 그 S&P 500의 PER이고요. 그리고 여기 검정 색깔이 미국의 10년 만인 국채금리 실질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집어 놨어요. 보시면 오른편인데요. 오른편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죠. 즉, 이 검정색은 아래로 갈수록 미국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결론 보시면은, S&P 500의 밸류 PER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내려갈수록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도 감소를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금리 상승에 따라 주식 밸류에이션 축소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만약 기업의 어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이건 S&P 500고, 나스닥 지수를 보셔도 나스닥 밸류에이션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이 나스닥의 12개월 포워드 PER이고요. 검정 색깔이 미국의 실질금리인데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건 위로 갈수록 미국의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거 뒤집어 놨는데 완벽하게 같이 가죠. 즉 기본적으로 실질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PER 밸류에이션이 확대가 되고, 실질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PER 밸류에이션도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축소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투자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 애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친구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어닝이 좋은 거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는 전체 그림에서는 밸류에이션 축소가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전략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으면서도 두 번째로 향후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 어닝이 좋은 쪽의 섹터나 기업에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현재 FOMC 미팅의 어떤 시사점은 앞으로 FRB 금리가 내년 중반까지 금리 인상이 쭉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도 내년 초중반까지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선 영향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축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은 주식을 투자하면 좋겠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환경에 기업의 어닝이 증가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미국 현재 이번 5월달 FOMC 미팅이 주식과 채권 시장의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